네, 안녕하세요. 주간 코치 라운드 3회입니다. 오늘은 2월 17일이고요. 처음으로 우리 야구 협동조합 사무실에서 이 녹음을 하게 되었네요. 음, 이번 주 토요일, 그러니까 2월 22일 3시에 동천역에 있는 유타워라고 있습니다. 그곳 12층 회의실에서 창립 총회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하고 협동조합이 그 인근에 있는 신분당선 상현역 1번 출구에서 내리시면 한 300m 정도 걸어오시면 우민유부 지식산업센터라고 있습니다. 그곳 A동 807호에 조그만 사무실을 마련했으니까 조합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뭐 이런저런 야구에 관한 이야기를 가볍게 하실 분들은 언제든지 저희 사무실에 놀러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사무실에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물품들 대환영합니다. 테이블, 컴퓨터, 프린터, TV, 냉장고, 청소기, 네, 쓰레기 봉투, 휴지통, 커피, 녹차, 컵, 커피포트 등등등등, 예, 집에서 안 쓰고 있는 놀리고 있는 그런 가구류가 있으시면 협찬해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어김없이 롯데 소식으로 주간 코치 라운드를 시작하고 싶은데요. 제가 뭐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롯데 홍보팀장이 된 것 같이 이렇게 롯데에서 나온 소식들을 자주 전해드리는데요. 그만큼 좀 기존에 우리나라 그 야구팀에서 하지 않았던 좀 새로운 시도들을 실험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좀 소개를 해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이렇게 롯데발 소식들을 자주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번에 새로 외국인 투수로 온 댄 스트레일리 선수가 야구 교실을 열었다. 이게 무슨 소린가 하면 이제 이번에 스프링 캠프 호주에 가가지고 선수들을 모아놓고 자신의 어떤 훈련법에 대해서 뭐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댄 스트레일리 선수 하면은 작년에 미국 야구 코치협회 컨벤션에서 그 랩서도 직원과 함께 둘이 나와가지고 데이터 기반 훈련 자신의 사례를 발표할 정도로 굉장히 탐구심이 강한 선수로 알고 있고요. 최근 데이터 기반 훈련을 여러 가지 이론적인 면에서나 임상적인 면에서 선도하고 있는 드라이브 라인에서도 훈련을 꽤 오래 했었고, 그 데이터 기반 훈련에 대해서는 뭐 어떤 코치 못지않게 나름 조회도 깊고 경험도 많은 선수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웨이티드 볼 활용한 여러 가지 드릴이라든가 그 드라이브 라인식 그 프로토콜이 있거든요. 웜업하고 리커버리하는 모래주머니를 차고 하는 연습이라든가 웨이터 드릴 같은 어떤 몇 가지 동작들이 있는데 사진을 보니까 그런 것들을 좀 선수들한테 설명을 해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선수들도 굉장히 귀 기울여 들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저는 이 대목에서 사실은 댄 스트레일리 선수가 그런 강연을 했다는 데 주목한 게 아니라 그 기사 말미에 보면 이게 이제 엠스플 인캠프 배지현 기자님께서 작성해 주신 기사인데 이 말미에 보면 이 조홍천 코치님께서 요걸 이제 꼼꼼히 촬영을 하시고 또 댄 스트레일리 선수한테 이것저것 물어보시고 했다는 대목이 나와요. 설명이 끝나고 난 뒤에도 댄 스트레일리 선수를 붙잡고 여러 가지 궁금한 것들을 물었다는 거죠. 웨이티드 볼 던지는 동작 중에 하나를 다시 한번 보여달라고 하시기도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홍천 코치님과 긴 얘기를 나눠본 적은 없지만 제가 진행하는 모임에 이제 몇 차례 정도 오셔가지고 짧게 그냥 말씀을 나눠본 적은 있었습니다. 굉장히 그 배움에 열려 계신 분이고 그게 코치가 됐든 외부인이 됐든 간에 이제 궁금해 하시는 것들을 굉장히 채우려고 하는 그런 열정이 굉장히
많으신 분으로 저는 알고 있었어요. 사실 어쨌든 외국인 선수긴 하지만 선수인데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좀 이렇게 코치가 선수에게 다가가서 뭐 궁금한 걸 물어본다든지 하는 것들이 약간 좀 코치의 권위가 떨어지는 거 아닌가 그런 인식들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 물어보거나 같이 대화를 나누기보다는 좀 이렇게 가르치는 데 많이 초점을 맞추시는 것 같거든요. 이 조홍천 코치님의 요 모습을 소개한 기사를 보면서 노스캐롤라이나 대학 딘 스미스 감독의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뭐 노스캐롤라이나 대학 하면은 뭐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물은 마이클 조던이죠. 이 마이클 조던의 스승 이제 딘 스미스 감독입니다. 뭐 사실 마이클 조던 선수가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뭐 당연히 여러 대학의 러브콜을 받았지만 그 중에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을 선택한 이유도 뭐잘 알려져 있죠. 대개 이제 대학 감독들은 뭐 여러 가지 좋은 조건, 뭐 1학년 때부터 경기를 뛰게 해주겠다, 뭐 장학금,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제안하면서 이제 딘 스미스 감독 같은 경우는 마이클 조던한테 그렇게 제안했다고 하죠. 여기 입학하고 나서 네가 졸업할 때쯤이면 지금보다 훨씬 더 발전된 선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피상적인 어떤 조건들보다는 그 마이클 조던의 이제 내면에 있는 성장 욕구 이런 것들을 이제 잘 자극시킨 거죠. 그 이제 딘 스미스 감독이 이제 자신의 책 코치스 라이프라는 책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소개는 안 됐는데요. 거기서 본인의 이제 스승으로부터 배운 사례를 하나 소개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밥 브릭스라고 하는 이제 스승님, 코치님이 계셨다고 하는데요. 그 대목은 제가 잠깐 옮겨서 그냥 그대로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코치님과 이야기를 나누면 전 언제나 가치 있는 사람으로 느껴졌어요. 실수를 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죠. 코치님은 팀의 아주 사소한 결정에도 저의 의견을 묻곤 했습니다. 저는 선수가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결코 나쁜 일이 아님을 코치님으로부터 배웠습니다. 저도 그 가르침대로 하고 있지요. 코치님은 어떤 작전에 대해 말씀하시고는 저를 쳐다보며 이렇게 묻곤 하셨습니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예,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어떤 내가 코치고 너는 선수니까 나의 지시를 따라 이렇게 일방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한 게 아니라 어떤 작전이나 어떤 훈련에 대해서 본인의 생각을 말하고 기본적으로 선수의 의견을 받았다는 거죠. 사실 이런 대화의 과정을 거치게 되면 그게 뭐 경기에서의 작전이 됐든 뭐 훈련이 됐든 사실 선수가 조금 더 마음이 갈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이 조홍천 코치님께서 댄 스트레일리 선수한테 물어보고 영상도 찍고 그렇게 공부하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 자체가 코치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코치의 권위를 올려주는 그런 기능을 한다고 저는 오히려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침 이거와 관련해서는 지금 데이비슨 대학에 농구 유학을 가 있는 이현중 선수의 인터뷰를 최근에 유튜브에서 본 게 있는데 요거랑 조금 그 오버랩이 되더라고요. 요거는 게임데이라고 하는 유튜브 채널을 보시면 이현중 선수의 인터뷰가 나오는데요. 뭐 사실 굉장히 탑 클래스의 재능인 선수인데 국내 도전보다는 뭔가 NBA의 꿈을 품고 지금 데이비슨 대학은 스테픈 커리가 졸업한 학교로 뭐 널리 알려져 있죠. 예, 거기서 지금 뛰고 있는데 지금 1학년이라 지금은 이제 식스맨 역할을 하고 있지만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고요. 뭐 최근 들어서 거의 모든 경기에서 한 10득점 이상 하는 아주 훌륭한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저 개인적으로 농구를 좀 좋아해가지고 이현중 선수 하이라이트 영상이 나오면 꼬박꼬박 챙겨보는데 키가 2m 1cm라고 하는데 몸놀림이 굉장히 빠르고 뭐 다양한 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슛도 굉장히 정확하고요. 그래서 많은 득점을 3점 슛으로 기록하고 있는 선수인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 영상에서는 그 대학생 미국에서 운동을 하는 대학생이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가 이제 잘 나타나 있어서 혹시 우리나라에서도 미국에서
대학 생활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선수나 학부모님 계시면 도움받을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무엇보다 영어가 중요하다고 얘기하고요. 확실히 학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랑은 조금 다른 문화가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 이 대목에서 이제 저도 이현종 선수가 한 이야기가 비슷한 이야기를 한 게 기억이 나는데, 이제 작전 타임이라든가 이럴 때 이제 감독이 이제 지시하고 그래도 이제 실제 경기에서는 운동이 워낙 상대 팀도 있고 다이나믹하기 때문에 이렇게 잘 감독의 말이 이제 잘 안 풀리고 그럴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선수들 중에 좀 리더격인 선수들이 현장에서 느낀 어떤 느낌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스스로 이제 패턴을 보드판에다가 그려보기도 하고 작전을 제안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럼 그걸 듣고 나서 감독이나 코치들이 그렇겠구나, 일리가 있네 하면서 그거대로 해보자, 이런 식으로 어떤 수평적인 커뮤니케이션이 확실히 우리랑은 좀 다른가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현중 선수도. 네, 전에 박찬호 씨께서 이와 관련해서 또 하신 말씀이 또 생각이 나네요. 박동희 기자님 인터뷰를 기억을 하는데, 이제 박동희 기자님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질문을 던졌었습니다. 한국 야구의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감독 코치 이기는 선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국에선 선수가 감독 코치의 말에 이의를 제기하는 걸 항명이나 불경스럽다고 낙인 찍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그걸 좋게 받아들이는 지도자도 있지만요. 그래서 지도자의 미안하다는 표현이 자칫 권위의 추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도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박찬호 씨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권위는 추락할수록 더 올라가는 거예요. 어린 새가 하늘을 날 때 처음부터 엄마처럼 큰 날개로 비행하진 않아요. 시간이 흐를수록 자꾸자꾸 날개가 커지면서 더 강하고 높게 나는 겁니다. 지도도 마찬가지예요. 스스로 권위를 내려놓으면 내려놓을수록 권위는 더 커집니다. 왜냐? 그렇게 하면 상대 마음이 열리니까요. 일방적인 주의와 지시는 상대 마음을 더 다치게 할 뿐이에요. 미국 야구계에선 코치들이 베테랑 선수들을 상대로 끊임없이 질문하고 자신들도 배워요. 그래요. 여기선 가르치는 게 아니라 공유하는 게 코치의 역할입니다. 지금 사실 코치의 역할들이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측정 장비 발달, 데이터 분석 기술의 발달로 이제 많이 변하고 있죠. 이제 점점 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어떤 커뮤니케이션 스킬이라든가 경청하는 태도, 전달하는 능력, 질문하는 방식, 이런 것들이 야구에 대한 지식, 이런 거 못지않게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야구 감독 코치님들도 이런 흐름들을 좀 잘 간파하셔가지고 관련된 공부면 공부, 체험이면 체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네, 두 번째 다룰 소식은요, 미네소타 트윈스에서 투수의 메카닉을 다루는 투수의 메카닉을 모니터링하는 요 녹색판 스마트 마운드라고 하는 걸 도입했다는 소식입니다. 이 스마트 마운드 제품이 뉴 티포스라는 회사의 제품으로 가격이 겁나 비싸요. 3만 달러에서 5만 달러. 그러니까 지금 환율 생각하면 대략 한 3,600만 원에서 한 6천만 원 사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것도 구입하는 가격이 아니라 연 임대료입니다. 그러니까 매년 이 정도 금액을 지불해야 이거를 쓸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모션 캡처 카메라랑 투수의 몸에 지금 보시는 거 잘 보이진 않는데 맨몸에 센서 같은 걸 달아놨거든요. 이런 모션 캡처 카메라랑 투수의 몸에 부착한 센서랑 동기화해가지고 피칭을 하는 동안 몸의 각 부분에서 일어나는 지면 발력을 측정하는 장비라고 합니다. 미네소타가 이런 식의 시도를 많이 하고 있죠. 아마 다른 구단도 마찬가지일 테지만 이제 제가 알고 있는 미네소타의 이런 IT 기술 활용은 이제 심이라고 해서 어떤 카메라 기술로 이제 구장에 설치된 장비를 활용해가지고 이제 선수의 바이오 메카닉을 측정하는, 이게 이제 같이 있는 거는 어떤 훈련이나 연습에서의 선수의 바이오 메카닉을 측정하는 게 아니라 실제 경기에서의 바이오 메카닉을 측정한다는데 굉장히 의미가 있는 장비라고 할 수가 있죠. 굉장히 가격이 비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난번 코끼리 하던 클럽에서 다뤘던 웨스 존슨 코치, 미네소타 트윈스 코치도 비슷한 말을 했었죠. 이제 선수의 바이오 메카닉을 측정하니까 선수들이 지면에서부터 발목, 무릎, 골반, 몸통 회전, 어깨, 팔꿈치가 어떤 순서대로 어떤 파워로 연결되면서 하는 것들을 잘 관찰할 수 있다 하는 내용들을 알게 됐는데요. 뭐 하여튼 요즘 트렌드는 최근 한 2, 3년 동안 이제 트랙맨이나 랩소더 같은 장비들을 활용해가지고 이제 공의 결과값, 투구의 결과값, 타구의 결과값을 측정하는 이게 이제 주를 이뤘다면 이제는 그런 어떤 결과값이 나오기 위해서 도대체 몸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스윙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는 쪽으로 또 바이오메카닉을 탐구하는데 또 관심의 무게중심이 요즘 옮겨가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도 좀 이런 어떤 고가의 장비 같은 경우는 조금 부담스럽다고 하더라도 K베스트 같은 장비들, K베스트는 제가 알기로 한 6,000달러, 한 70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장비들을 활용해가지고 바이오메카닉 정보도 조금씩 탐구를 좀 해봤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뭐 레슨 코치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좀 여러 레슨 코치님들 그리고 학교 코치님들과 이렇게 좀 협업을 해서 하나의 장비를 이용해서 좀 다양한 데이터들을 일단 모아봤으면 그래서 중학교 레벨, 중1 레벨에서는 이런 정도 데이터를 보여주는구나. 중2, 중3, 고1, 고2, 고3 레벨에서는 선수들이 스윙이나 피칭 동작에서 이런 움직임에서 이런 변화, 이런 데이터를 보여주는구나 하는 것들을 좀 데이터를 좀 쌓아 나간다면 선수 지도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제 나름대로의 어떤 추측이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내용은요, 다저 인사이더라고 하는 일종의 블로그 같은데요, 다저스 관련된 이번에 새롭게 보조 투수 코치로 임명된 코너 맥기네스 코치 관련 내용입니다. 작년까지는 허니커 투수 코치였고 그리고 보조 코치가 전성기 시절 굉장히 좋은 투구를 보여줬던 마크 프라이어 선수였죠. 근데 허니커 코치가 이제 내려오시고 마크 프라이어 코치가 투수 코치가 되면서 이제 새로 보조 코치를 영입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다저스 산하 마이너리그 팀 싱글 A 어드밴스드 팀에서 코치였던 코너 맥기네스 씨가 이제 보조 투수 코치가 됐다고 합니다. 메이저리거가 되는 것도 물론 굉장히 영광이지만 메이저리그 코치가 되는 것도 엄청나게 영광이겠죠. 그래서 이 작년 11월에 이 메이저리그 팀 투수 코치 제안을 받고 나서 부모님이랑 굉장히 감격에 겨워가지고 얼싸안았다 뭐 이런 내용도 좀 나오는데요. 이분이 선수 생활은 뭐 그렇게 화려한 요즘 많은 메이저리그로 영입되는 코치들이 그렇듯이 선수 생활은 뭐 그렇게 화려한 경력을 가졌던 분은 아닙니다. 대학 야구까지 선수 생활을 했고요. 대학 성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가지고 이제 더 이상 야구를 할 수는 없어서 공부를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는데 그 시기 동안에 잠깐 바텐더를 좀 했었다고 합니다. 바텐더를 했던 경험이 이제 실제 코치 생활에 어떻게 도움이 됐는지를 소개하는 단락이 있어가지고 그 대목이 굉장히 재밌고 인상적이어서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바텐더 가면 이제 보통 뭐 자기가 원하는 칵테일이나 이런 걸 주문하기도 하지만 대체로는 또 바텐더한테 이제 권유를 받기도 하잖아요. 그때 이제 이런 말을 합니다. 손님이 마실 거를 선택할 때 바텐더가 이제 why로 리드하면 좋다, 이끌면 좋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그게 이제 뇌가 작동하는 방식이라는 거죠. 왜 이거를 권하는지 그 이유와 뒷받침해주는 설명을 해주면 손님들은 훨씬 잘 따라옵니다. 단순하게 그립을 더 느슨하게 잡으면 좋겠다고 말하거나 우스갯소리나 하면서 이렇게 해보자고 말하기보다는 데이터, 회전, 그리고 리포트에 기반해서 선수에게 도움이 되는 것을 보다 제대로 추측하려고 합니다. 내가 했던 거야 라는 말보다는 이걸 해보라고 하는 실제 이유를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이유를 선수한테 설명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손님이 칵테일을 저걸 한번 마셔봐야겠다라고 선택을 하기 위해서 바텐더가 말해주는 이유에 이렇게 감흥하듯이 코치도 사실은 그 선수에게 세일즈를 해야 된다는 맥락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샌프란시스코 지금 감독이 된 케플러 감독이 비슷한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냥 코칭이라는 것이 상당 부분 세일즈와 비슷하다. 그 단순하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케팅을 하고 팔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예, 물론 이제 케플러 감독은 이제 좀 유태인의 피가 흘러서 그런가 유태인들이 이제 상거래에 굉장히 능하니까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런 세일즈 마인드는 뭐 미국 사람들의 그 문화 속에 이제 좀 많이 깔려 있는 편이죠. 어쨌거나 그 코치가 좀 세일즈맨의 능력을 갖춰야 된다. 그냥 지시하고 명령하기보다는 아까 이제 조홍천 코치님 그 사례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좀 선수를 고객이라고 여기고 선수가 하길 원하는 훈련이라든가 경기에서의 작전 이런 것들을 얼마나 좀 주도적으로 참여하게 만들기 위해서 동기부여하고 소위 말해 이제 마케팅 포인트를 찾고 하는 작업들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세일즈 스킬을 좀 갖춰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우리가 살면서 이제 많은 세일즈맨들 장사하시는 분들 뵙게 되지만 대체로 좀 미숙한 세일즈맨들이 주로 이제 자기 상품에 대해서 주로 설명하고 설득하려고 합니다. 그런 세일즈맨들은 되게 초점이 내가 지금 상대하는 고객이 아니라 자신이 파는 상품에 맺혀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공부한 상품에 대한 지식도 막 쏟아내고 이게 얼마나 좋은 상품이고 이런 것들을 막 이렇게 주저리 이제 떠드는 경우가 많죠. 근데 이제 막상 고객 같은 경우는 대부분 그런 내용에 관심이 없는 경우가 많고요. 오히려 정보를 많이 늘어놓을수록 머리만 더 복잡해지고 선택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노련한 세일즈맨 같은 경우에는 상품을 A부터 Z까지 쭉 장단점이라든가 이런 걸 권하기 전에 먼저 고객을 알려고 많이 노력을 하죠. 질문도 하고 거기에 대한 답을 하는 고객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그걸 잘 관찰하면서 물론 이런 세일즈맨도 상품에 대해서 잘 꿰고 있고 공부도 많이 한 상태지만 그것들을 일부러 막 거품 물면서 이렇게 설명하고 그러진 않죠. 그거보다 먼저 고객이 뭘 원하는지 그걸 아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그걸 안 다음에 이제 비로소 그거랑 매칭되는 우리가 권할 수 있는 상품의 어떤 장점, 마케팅 포인트, 매력 이런 것들을 이제 잘 어필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점점 코너 맥기네스 코치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조웅준 코치님 같은 그렇게 그 선수들과 교감하고 선수를 이해하고 선수를 잘 관찰해서 무엇이 도움이 될까 이런 것들을 이렇게 파악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실제로 야구에 대한 어떤 탐구, 공부 이런 거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인식하게 된 기사였습니다. 예, 페이스북 페이지 김선달 야구 드릴 단장도 많이 방문해 주시고요. 재밌는 드릴들 좀 나누고 싶은 드릴들이 있으시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함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이밴드와 야구소년 플레이북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 주간 코치 라운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